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R&D 과제 중에서도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는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보다는 이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마트 공방 기술 모집 사업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보시다시피요. 자,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제조업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인이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 도전을 하시고 10인이 안 된다라 그러면 이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직접 생산을 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이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만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하는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보다는 이 스마트 공방 사업 모집 공고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고 어떤 유형의 신청이 가능하느냐? 4,900만 원 주고요. 자, 70%가 한도라는 얘기는 30%는 민간 부담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부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를 맞추시고 4,900만 원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번호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공정개선형 있어요. 자, 두 번째, 서비스 복합형이 있고요. 세 번째, 제품기술 혁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공정개선형. 공정개선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도입이 신청할 수 있다. 제가 조금 이따 사례를 들어드리고요. 이 세 가지를 그냥 살펴볼게요. 자, 서비스 복합형은 B2C 중심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자동 주문이 가능하다거나 또 자동 주문을 통한 자동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되겠죠. 구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4,9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제품기술 혁신형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한다. 불량률이 개선된다. 품질 향상 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정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그 공정을 우리가 도입하면서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 기술 도입해서 제품 기술 개발 비용 지원을 약 5천만 원 정도 받는데 어떤 유형이다? 공정 개선형이다. 구체적인 사례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체적 사례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은 공고문에 나와 있는 사례를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미스트 제조 소공인이 로봇 구동 프로그램 그리고 PAC 등 공정에 도입하여서 조금 여기 내용 보시면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PAC 등을 공정에 도입하는데 자동 적재라든지 생산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방.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뭔가 생산 현황이 스마트화돼서 그게 한눈에 좀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이 공정개선형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복합형입니다. B2C 중심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굉장히 쉬워요. 반려동물 옷 제조 소공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여력이 없잖아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가 쉬운데 이제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올리기 바쁘고 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소공인의 어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주는 거라고 다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보시면 온라인 주문 접수 시스템 접목으로 주문 즉시 생산, 생산 공정 자동 가능. 고객이 주문을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접수가 돼서 생산이 가능하다라 그러면 이건 역시도 서비스 복합형으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꼭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중기부에서 하는 어떤 지원 사업과 비슷하다? 예,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제품기술 혁신형인데요. 생산량 증가, 설비 고도화, 불량률 개선, 품질 향상 등이 가능한 공정이 있다 그러면 이 제품기술 혁신형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냉장고 생산 제조 소공인이 RFID 등 스마트 기술 제품에 접목해서 자동 입출고 쉽게 가능.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기업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제품 기술 혁신형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바코드를 도입해서 예, 우리의 재고 현황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입출금 어떤 집계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마트 기술 보급 사업 모집을 딱 꼽은 이유는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사업 목적 화면 한번 참고하시고요. 1000개 사면 전년도까지 600개 사였는데 상당히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럼 늘어났다는 얘기는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원 규모가 늘어났죠. 지원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인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계획서를 얼마 정도 쓰셔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도전해보신 대표님도 있으시고 선정이 된 기업도 있으시겠지만 자, 보통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사업계획서가 10페이지 내외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팁을 하나 드려볼까요?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도면이 들어가고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떠오르시죠? 실질적으로 많이 줄글을 쓸 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도 한 달 이상 되는 기간이 있고요. 사업계획서도 짧으니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 반드시 신청을 하시고요.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같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 놓으시고 내년이라도 꼭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제가 10인 미만의 제조업이라 그랬고요.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를 확인을 해보세요. 업종 코드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 업종의 코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120억 이하, 80억 이하, 10억 원 이하 해당이 되는지 보시고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매출액 기준은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시 근로자가 10인이 넘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좀 삼아 보시면 우리 기업이 13명인데 에이, 안 되겠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살펴볼게요. 임원, 일용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표님 빠지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임원과 감사 빠지시고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님 빠지시고요.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13명인데 대표님 한 분, 이사 한 명이다. 그럼 2명 뺄게요. 11명입니다. 그죠? 11명.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3번.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대박. 그러면 3명을 빼볼게요. 연구소가 보통 3명이니까. 그럼 몇 명 되죠? 네. 최종적으로는 8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매출이 얼마다? 예, 60억이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과 유사한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유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는 매출액, 두 번째로는 상시 근로자 수. 근데 상시 근로자 수의 선정에 있어서 대표님이나 연구 전담 요원은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우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체크해 보시고 매출액을 체크하신 다음 이런 어떤 1000개까지 주는 1000개 기업까지 주는 약간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짧은 사업계획서라는 장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요. 조금 더 궁금하신 대표님들이나 기업은요. 저희 미래자산관리연구소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